자,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에서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또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학력평가 시험을 보셨죠? 9월 시험은 본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학력평가라고 하는 시험을 보고 있죠. 제가 앞서 다른 그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력평가라는 시험은 여러분들의 학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딱 시험을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요에 맞춰가지고 이제 교육 과정을 조정하기도 하고, 뭐 시험 문제를 조정하기도 하고, 그런 용도를 활용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그런 시험이고요.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랬겠지만, 뜻하지 않은 세계적인 괴질, 재난으로 인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수업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도 제대로 준비를 못한 채로 막 지나갔었는데, 게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동안 고생하면서 준비한 걸 생각한다면 이런 시험을 보신 것만으로도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그래도 온라인 클래스 공부를 하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런 실력에 더해가지고 이런 학력평가가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내용 요소를 좀 더 보강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파악하기도 하고,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집에서 또는 일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텐데, 그런 실력들이 좀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인생이라든가 여러 곳에 자양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질병 때문에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20문제를 봤는데요. 20문제 단원 분류를 조금 해드리고서 큰 특징들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출제 단원을 봤더니 제가 선사 파트, 고대, 고려, 조선, 그 다음에 근대, 일제강점기로 나눠 놓았는데, 본래 우리 교과서에는 현대 파트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1학년 단계에서는 이 파트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험 범위는 일제강점기까지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봤더니만 정치 파트, 사회경제, 문화로 나눠봤더니 정치사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경제사나 문화사가 일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대로 봤을 때는 전근대 대 근현대의 비중이 보시다시피 근현대가 월등히 많죠. 선사 파트에서 한 문제, 고대 2문제, 고려 2문제, 조선 2문제. 그러니까 전근대 파트는 약간 소략하게 다루고, 이번 시험은 근대와 일제강점기 파트가 좀 많은 게 특징인 그런 시험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제 5대5 정도로 비중이 나눠질 텐데, 이번에 이제 시험 범위상의 어떤 그 한계 때문에 이렇게 단원 비중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사 파트가 많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스토리로 잡으신 다음에 각 시기의 사회, 경제, 문화들을 끼워 넣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이번 시험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 시험에서 마찬가지고요. 교과서 비중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사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사 비중이 많은 건 워낙 틀림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정치사를 중심으로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중심으로 스토리 맥락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 같은 소소한 내용들을 추가하시면서 이게 어느 시기의 사건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사가 늘 어렵다는 거는 뭐 늘 사실이니까, 여기 통합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좀 이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사와 정치사의 통합 같은 문제들입니다. 제가 분류가 애매해서 정치사에 넣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사의 자료와 정치사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 정도는 문화사인 경우,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통합형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화사는 좀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사라고 하면은 뭐 사상사, 불교라든가 뭐 도교라든가 유교 같은 것들, 또는 문화재 이런 것들인데, 특히 우리 고1, 2 시험에서는 문화재 쪽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문화유산들을 교과서에 있는 사진 자료를 통해 가지고 파악하는 것도 꼭 해뒀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일단 이 정도의 단원 분류를 보시고, 사실 뭐 총평을 할 만큼 특징이 많은 시험은 아니었습니다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굳이 써봤습니다. 일단 난이도는요, 이런 말 하면 항상 싫어하시던데 중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또 난 어려웠는데 맨날 쉽다 그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고2, 고3 가서 한번 보세요. 이 문제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뭐 자료에다가는 고대 넣어놓고 선택지에다가는 뭐 생뚱맞게 근대 사건 하나 집어넣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널찍널찍하게 큰 흐름만 알아도 풀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인 사실로 알고 들어가셔야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못 봤더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고요. 그리고 특징으로 보자면은 좀 전에 봤다시피 근인대 비중이 조금 많았던 시험이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시험이라면은 한 5대5 비중으로 나올 것이다. 생각해 두시고요. 통사 비중이 많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요거는 문제가 쉬울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고1, 고2 정도까지 시험에서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는 고려를 주고 선택지에는 백제 하나, 신라 하나, 고려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고려 시기 내의 시대 구분, 같은 일제강점기 내의 시대 구분 이런 게 나오면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통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신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요소는 문화사를 활용한 통합형 문제가 많다는 거죠. 주제 간의 통합. 그러니까 문화사, 정치사, 경제사를 한 문제에 아우르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 시험도 그렇고 뭐 교육청 시험도 그렇고 또는 나중에 보게 될 수능 예비평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이번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번 시험 잘 봤다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못 봤다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학력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시고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서 문제 자료와 선택지를 꼼꼼하게 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20문제를 하나씩 제가 또 열심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문제 풀러 한번 가보시도록 할까요?